제가 이 공동체 자유주의와 관련해서 토론을 할 때 느낀 거는 일부 경제학들 중에 이제 시장 경제를 굉장히 이제 강조하시는 분들은 이 공동체 자유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극우 반응을 그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기업 경영에서 특히 이 공동체를 다루다 보니까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가치에 기초를 둔 경영을 할 때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 이익이 공존한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동체 자유주의나 시장 경제 원칙 이런 걸 이야기할 때 가치 개념을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가치 개념이 들어오면 이제 이게 공존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자유라는 것이 이제 가치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자유가 없으면, 자유라는 건 이제 자유스럽게 결정하는 건데, 자유스럽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결정의 근거가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 또 자유라는 게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런 겁니다. 자유는 경쟁이 또 되지만 협력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일을 할 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일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자유는 또 협력을 필요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는 공동체주의와 이렇게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개인과 공동체는 공생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빵가게 주인이나 부둣간의 주인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지만 결국은 공동체 이익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결론인데, 여기에 이제 결국 빵가게 주인이나 공동체 주인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제 모럴 센치멘트, 도덕 감정론에서 이야기한 심파시, 공감이나 동감을 가져야 한다 하는 이런 것이고, 동감이나 공감이라는 것이 가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정신과 자유주의가 공존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경영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뀌어야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미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뭐 변동성이 심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인데,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개인을 이게 환경이 변하니까 미리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되는데, 적응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이 이제 아질리티, 이 민첩성인데, 민첩성은 개인을 전사로 만들어야 되는, 모든 개인이 이 사람이 지시를 받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전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사로 만들 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가치의 공유다, 이거죠. 그래서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어, 개인을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전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있고, 그다음 이제 MZ 세대가 결국은 새로운 경영을 또 요구를 하고 있다, 이거죠. 이게 이제 MZ 세대가 바라는 게 뭐냐 하는 걸 이렇게 쭉 현대 워라벨이라든지 뭐 개인의 개성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이 이제 MZ 세대는 개인주의가 강한 것 같아요. 이 개인주의를 결국은 이제 좋게, 우리가 개인주의는 나쁘게도 발전할 수 있지만 좋게도 발전할 수 있는데, 여기에 가치를 공유하게 되면 이 MZ 세대의 개인주의를 이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식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경영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도 제 발표가 좀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책 제목에서도 신바람나게 일하기라는 이야기 했는데, 이건 제가 아주 잘 아는 그 사람인데, 대기업에서 이제 그 임원으로 있다가 이제 지금 은퇴하고 조금 다른 계열 기업에 가서 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90년대 초 과장인 나를 팀장으로 대리사원 7명으로 구성해서 RB형 승합차 신제품 컨셉을 설정하기 위한 태스크 팀을 꾸렸다. 태스크 팀은 주중 밤 10시까지, 주말은 오후 6시까지 1년 내내 한 주도 쉬지 않고 일에 매달렸다. 우리는 시작과 끝을 항상 함께 했다. 자기 업무가 먼저 끝나도 퇴근하지 않고 다른 직원 업무를 도왔다. 우리는 한 가족이었다. 한 직원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퇴사하려고 했는데 팀원들의 끈끈한 정이 그리워서 직장을 떠날 수가 없다고 했다.
포스팀은 어떻게 52주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재밌게 일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이제 국내 최초의 1.5박스 타입 RB형 승합차를 우리가 개발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리고 팀장과 팀원 전체가 업무를 서로 돕고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누는 믿음이 있었다. 이걸 보면 이제 신바람의 3요소를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게 결국은 꿈으로 연결되는 거죠. 개인의 꿈으로. 그래서 그다음에 자율성이 있었다는 거. 이 자율성이라는 게 그냥 내버려 두고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자율성의 기본적인 개념은 도전과 책임입니다. 이게 도전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RB형 승합차를 최초로 개발한다는 도전이 있었고, 그 다음 책임이 있어야 돼요. 이 책임이란 건 뭐냐면, 이것은 내 책임이다 했을 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것은 내가 전문가다. 또 이것은 내 아이디어로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일이 끝나고 나면 이건 내가 한 일이다 하고 하는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그게 자율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게 인정이 나오는데,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거. 또 인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조직이 공동체가 되면 서로 신뢰하는 조직이니까 신뢰하는 조직이 바로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이제 공동체 자유주의 하시는 공동체 경영하고 관련되는 일인데 꿈 자율 인정의 경영을 하자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신바람의 3요소다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영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주 스트레스가 많고 그 자기 일에 몰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가 좀 심하긴 하지만 이게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그 기업 그러니까 세계 전체적으로 기업에서 하는 경영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볼 것 같으면 뭐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있잖아요. 제일 우선 마지막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근로자의 83%가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 좀 심하지만 미국도 상당히 심하다. 그러니까 세계 전체적이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몰입하는 직원도 보면 제일 밑에 것만 읽어볼게요. 세계 평균이 15%고 미국이 34%다. 해가지고 이제 갤럽이 2019년에 조사를 했는데 최근 조사를 보니까 이게 결코 뭐 조금 좋아지다가 결국 또 요새는 또 좀 더 나빠지는 그런 경향을 또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몰입하는 것도 그 우리나라는 더 낫지만 미국도 높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경영의 문제점인데 그래서 새로운 파라다임의 경영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오늘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경영을 하는 데는 크게 그 두 가지 그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존재 이유와 가치를 강조하는 그런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건 무시하고 매출과 이익을 강조하는 기업. 물론 이제 뭐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뚜렷하게 구별하기는 쉽지 않지만 크게 대별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우선 매출과 이익을 강조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그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이라는 게 이제 자기 중심적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 않고 매출과 이익을 한다는 건데, 그리고 이런 매출과 이익을 강조하는 기업을 볼 것 같으면 사람들이 일을 할 때 그 승진을 보고 일을 한다 이거죠. 그 성과를 내야 되고 승진을 보고 일을 하니까 이것도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되는 그런 이제 경영이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승진을 해야 되니까 직원들끼리 강호 경쟁을 하고 파벌이 생긴다. 그래서 굉장히 조직 분위기가 정치적이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매출과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은 기존 경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관료 조직의 특성상 지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이제 경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시 통제하게 되면 이제 일부 사람들 중에는 뭐 좀 재밌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시 통제의 특성상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내재적 동기부여.
마음에 우러나서 하고 싶은 일을, 가치 있는 일을 안 맡기는 거죠, 이 사람들이. 대체로 뭐 문제점 생기면 대책 세워봐라, 그래서 보고해라, 뭐 조사 자료 만들어 오라, 이런 건데, 그러한 일들은 자기 발전과 관계가 없는 이제 가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일할 의욕이 많이 상실되니까 대체로 성진을 보고 일을 하는데, 성진을 가끔 가다가 보면 아이 나는 성진 포기하고 막 좀 편하게 지내고 워라밸 즐기겠다,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조직 분위기가 상당히 침체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또 동료들과도 이제 경쟁 관계, 갈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고 분위기가 삭막한 거죠. 또 이러한 그 조직은 과정을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과에만,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 결과에만 강조를 하고 과정을 무시하니까 아래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상관이 뭐 하느냐 이런 물으면 목표 달성하라고 뭐 쪼고 갈구고 한다, 뭐 이런 비슷한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인간적인 분위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삭막해지고, 둘째는 이제 이 고객을 가끔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을 올리다 보니까 매출을 그냥 강요하는 거죠. 조직한 고객한테도 그 제품이 좋든 나쁘든 그냥 강요하는 거죠. 내 이제 제자 중에 최근에도 누구를 하나 만났는데, 증권회사에 있었는데 펀드 상품을 파는데, 이거는 분명히 고객들이 손해볼 상품이라 해서 자기는 이제 이걸 판매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 지점장이 계속 팔아라 팔아라 하면서 이러니까 자기는 이제 고객한테 전화 거는 척 하면서 어, 안내하는 척 하면서 전화를 걸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점장이 알고 자기를 굉장히 뭐 좋지 않게 생각하고 이런 가운데 결국 자기는 이제 할 수 없이 또 회사를 그래서 떠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이지 않는 일을 시키기도 한다 이거죠. 사실은 그 증권회사 보게 되면 그 직원들은 고객한테 피해를 많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나 이익을 많이 올리니까 승진해서 간다 이거죠. 승진해서 가지만 어, 고객은 상당히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직원들이 일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이런 조직에는 이제 이중률이 높고 자기 삶이 없다. 자기 삶이 없다는 거는 결국 이런 가운데 우리 자기 삶이라는 건 삶에서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에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 동료들과 정말 정을 나누면서 한 마음으로 일하는 거, 이게 이제 삶에서 중요하고 그게 이제 자기 삶인데, 이게 삶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매출과 이익으로 경영을 하게 되면 이 분위기가 좋지 않고 이직률이 높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회사가 이제 좋지 않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존재 이유와 가치를 강조하는 그런 이제 경영을 하자, 이런 뜻인데, 이 존재 이유와 가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거 이렇게 나가다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 존재 이유와 가치는 우리가 보통 경영에서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들어오신 분들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또 경영하지 않은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비전에 이제 중요한 게 존재 이유와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목적, 생생한 묘사 이런 게 있는데, 요런 걸 이제 우리가 이념적이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하는데, 하여튼 존재 이유와 가치는 우리가 보통 비전이라 말할 때 쓰는 용어도 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존재 이유와 가치를 이제 강조하다는 건 비전 있는 기업이 되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가치를 이제 강조하니까 이 존재 이유와 가치라는 건 우리 회사가 어떤 게 회사가 될 거냐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치 있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치를 가지자, 나도 가치를 가지자 하는 식으로 가치 중심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가치 중심적으로 일을 한다는 건 직원 행복, 고객 감동, 기술 개발. 아까 우리 이제 매출과 이익을 강조하면 직원 행복이나 고객 감동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데, 이 존재의 가치는 이제 직원 행복, 고객 감동, 기술 개발,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고객 감동, 기술 개발을 강조한다는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경쟁 전략의 고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익을 내려면 고객이 감동해야 되고, 고객이 감동하려면 품질이 좋아야 되고, 품질이 좋으려면 기술이 개발돼야 되고, 기술을 개발되려면 사람의 이제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능력이 있으려면 그 기업이 아까 우리가 말하는 가치와 존재 이유를 가지고 직원의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직원 행복 추구하고 기술 개발 추구하고 품질 추구하고 고객 추구하고 이게 이제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하면 자연히 이익이나 매출이 증가하는데 그냥 억지로 매출과 이익을 증가하려고 하면 오히려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 이유와 가치를 이제 강조하면 또 매출과 이익이 이제 저절로 자연스럽게 증가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존재 이유를 강조하는 기업을 제가 몇 가지를 예를 들려고 하는데 그 자포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온라인으로 그 신발을 판매하는 데인데 지금은 이제 신발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주 이 자포스라는 게 존재 이유와 이 가치를 잘 실천하는 그런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포스를 상당히 미국에서 유명한 기업이에요. 뭐 우리는 모르는 분이 많을지 모르니까 자포스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 직원 행복과 고객 감동을 통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되는 거. 여기에 바로 이제 직원 행복과 고객 감동이 들어가고 우리의 이제 그 존재 이유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이제 핵심 가치는 10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고객 감동 서비스를 실천하자. 변화를 수용하자. 이 핵심 가치를 강조하는 이 내용은 뭐냐면 핵심 가치는 행동을 바르게 하자는 것이고 행동을 바르게 하자는 건 성품을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성품을 강조할 때 열정과 애정을 강조를 하는데 대체로 보면 이 일을 잘하자. 애정이라는 건 우리 모두 협력해서 잘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확고한 팀워크와 가족애를 갖자. 패밀리 스피릿 이런 이제 협력하자는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기업인 그 삼성전자의 존재 이유인데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에 사용한다. 여기에도 보면 사람을 강조하고 기술을 강조해야 돼. 기술 개발하자는 거죠. 최고의 제품 개발하고 서비스, 고객 감동시켜서 인류의 사회에 공헌한다. 이렇게 하면 기업이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 이유를 보면 회사가 잘 될지 안 될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핵심 가치도 보면 인재제일, 최고지향, 변화선도, 정도경력, 상생추구. 그러니까 행동을 바르게 하자. 그래서 일에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애정을 가지자. 뭐 이런 걸로 뭐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 이유와 가치를 강조를 하면 열정과 애정의 성품이 개발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가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개인들도 이제 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이 존재 이유 가치를 가지면 이 존재 이유 가치가 사실은 이 꿈이라고 하는 게 바로 존재 이유와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도 꿈을 가지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꿈을 가지니까 제가 말하는 이제 꿈 자율 그 인정의 경영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열심히 잘하자 하니까 이 자율 협력 인정 가치를 강조하는 기업이 만약 자유를 강조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거죠. 가치를 우리가 공유한다는 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자유를 줄 수밖에 없어요. 또 이 가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자유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강조하면서 자유를 주지 않는다. 이거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고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봐야 되고 아까 이제 협력이라는 건데 열정, 애정이라는 게 바로 또 애정이랑 협력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가치를 강조하는 기업은 또 공동체가 되니까 협력을 하니까 협력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이 자율협력 인정의 그 기업 문화가 형성이 돼서 사람들이 일하기 좋은 그런 문화를 가지거든요. 이런 기업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리더의 가치와 철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포스의 그 CEO인 그 토니 쉐이라는 사람은
그 회사는 투자자의 것이 아니다. 그 직원들 모두의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사실은 유일한 회장도 그런 말을 했는데, 결국 회사라는 게 직원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투자자는 돈만 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냐, 소유의 관점에서는 물론 투자자가 소유를 하고 있겠지만 직원들의 이 주인이다. 직원들이 회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한 중소기업 회사는 정말 직원들과 힘을 합쳐서 꿈 같은 회사를 만들고 싶다. 이런 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이 파트너지, 직원들이 뭐 들어와서 일만 하는 그런 어떤 수단, 소모품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리더의 가치와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일하기 좋은 문화, 다시 말해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과 이제 협력하고 애정을 가지고 공동체가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경영을 할 때 한 마음이 되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성, 이것을 정말 인식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일하는 어, 보람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핵심 그 가치하고 그 존재 이유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비전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 이거죠. 많은 기업이, 특히 미국도 이제 우리보다 좀 낫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뭐 한두 개만 읽어보면 미국의 26%만이 회사가 가치를 실천한다고 생각한다. 이 가치는 있지만 가치를 실천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치는 그냥 그 액자에 걸어놓는 것밖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미국 직원의 23%만이 조직의 가치를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니까 조직이 가치가 있지만 우리 업무에 적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직의 하여튼 뭔가 문화가 관행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정도로 해서 비전이 제대로 공유되고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걸 좀 강조하고자. 근데 가치 공유와 실천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자포스라는 회사가 상당히 가치 공유와 실천을 하는데, 이 자포스라는 기업이 아주 대단한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데 이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지나가야 돼서. 이 채용할 때도 이 직원들이 우리 회사와 맞는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신입사원 트레이닝 때도 2주간을 핵심 가치를 주제로 해서 발표 토론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업무 평가에서도 핵심 가치를 50%를 우리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느냐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문화는 직원이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핵심 가치를 보다 분명하게 반영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직원 각자가 일주일에 한 가지씩 경영 관행을 개선하라 이거죠. 우리가 핵심 가치를 실천하지 않는 관행이 있는 걸 바꾸라. 그러니까 직원이 바꾸라. 저는 사실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문화를 바꾸려면 관행을 바꿔야 되는데, 관행을 바꾸는 것은 저는 CEO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문화가 바뀌려면 CEO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직원이 문화를 바꿀 수 있다,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도 직원 보고 문화를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시기에 와 있다. 저는 삼성전자도 문화가 완벽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뭐 문화 바꾸는 노력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시간이 없으면 지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이라는 게 뭐냐? 경영 관행을 바꾸는 게 자율이다. 경영 관행을 바꿀 수 없으면 조업원들이 가치를 매일 실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아침에 오는데 뭐 복장 자율화 하자, 이걸 위에서 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어느 시대인데 말이지 복장 자율화 이걸 우리가 못하느냐. 우리 아무거나 입고 나가자. 직원들이 결정하면 그걸 따라야 된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특히 핵심 가치 실천, 문화 가치의 공유를 통해서, 이건 또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문화의 공유를 통해서, 가치가 문화고 문화를 통해 사람이 바뀐다. 그러니까 가치가 제대로 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바뀌고,
바뀐다는 뜻은 뭐냐면 결국 열정과 애정을 가진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이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가지려면 그 기업이 비전을 가져야 되고 그 비전이 중요한 게 존재 이유와 가치고 그 다음에 자유를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부족한 것도 자율인 것 같아요. 지금은 지시와 명령, 보고 지시를 해서는 안 되는 시대에 왔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회사가 우리는 일체 지시와 명령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고 지시가 없다. 이런 식으로 경영하는 기업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여튼 보고 지시가 없는 지시가 명령을 하지 않는 그런 기업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는데 이 보고 지시가 많기 때문에 이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한다 이거죠. 어떤 이제 그 인터넷 컨설팅 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관료 조직의 특성, 보고 지시 때문에 기업에서 일하는 일의 80%가 쓸데없는 일이고 가치 없는 일이다. 이 가치 있는 일은 20%밖에 안 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지나가기로 하고 인정이라는 거는 결국 세 가지가 있어요.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고 개발과 성장을 지원해주고 평가와 보상. 이 공정한 평가 보상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나라 직원들이 90% 이상이 평가 보상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율 공동체 그러니까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자율실행 공동체 경영은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는 조직이잖아요. 신뢰한다는 거는 인정한다는 거니까 사실 이 인정이 또 쉽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또 시간이 없으니까 진로하기로 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 중에 중요한 게 자아 실현입니다. 사실은 자아 실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제가 이론적으로 많이 개발한 건데 자아라는 건 성품과 재능이다. 우리가 우리의 내재적인 것 중에 우리가 개발해야 할 거는 성품과 재능이다. 그게 자아다. 사실 이건 이렇게 말하는 건 제가 처음 말한 거니까 이걸 제가 좀 크레디트를 받고 싶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자아는 성품과 재능이다. 그런데 그 이 재능은 이 성품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그 태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좋은 성품이라 그러면 열정과 애정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과 애정이 있으면 개발되는 거죠. 우리가 자기 일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하면 이 재능이 개발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를 실현한다 하고 할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성품을 개발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품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품을 개발하려면 그것은 가치 개발을 통해서 성품은 가치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성품이라는 게 이제 좋은 행동인데 그 사람이 바른 행동을 했다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품은 가치를 개발하면서 개발되고 또 가치는 어떻게 개발되느냐? 믿음이 있을 개발.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빌리프인데 이건 이제 제가 외국 서양 사람들이 쓰는 건 이제 믿음인데 이게 보통 세계관이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는 건 일에 대해서 일은 고역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은 그거 정말 고역이야. 일을 왜 해? 돈만 있으면 나 일 안 하고 그냥 플로리다 가서 수영이나 하고 즐길래. 이렇게 일은 고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일은 축복이다. 일이기 때문에 삶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일의 믿음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일에 대한 보통 이제 그걸 세계관이라 또 이렇게 세계관, 인생관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 이 믿음이 가치를 결정하죠. 일을 축복이다 하는 사람은 일을 열정적으로 할 거고 그래서 열정이 생기네, 성품이. 일은 고역이다 하면 일을 뭐 될 수 있는데 안 하려고 대충 하게 되고 그러면 열정의 성품이 개발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 성품을 개발한다는 건 가치를 개발하는 것이고 믿음을 개발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 가치, 성품, 이걸 통해서 이제 열정, 애정, 정의, 허정, 성찰, 5가지 성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인생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 기업 경영에서는 이제 열정과 애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업 경영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을 하는 곳이니까 열정, 애정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는 이 5가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일에 대한 가치, 사람에 대한 가치, 사회에 대한 가치, 죽음에 대한, 죽음이라는 건 이제 고통을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고통에 대한 가치, 인생에 대한 가치.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이야기했고, 그거를 이제 제가, 이게 또 제가 내세우려고 하는, 크레디트를 받으려고 하는 믿음, 가치, 성품의 의식 개혁 모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를 개발한다는 건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 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의식 계획 모델이다. 이렇게 부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성품은 복합적이는데 열정이라면 근면, 성실, 용기, 도전, 끈기 이런 걸 다 이야기해. 열정이라는 건 일을 잘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죠. 애정이라는 건 다른 사람과 한 마음이 되고자 하는 가치니까 여기는 나름 배려, 감사, 겸손, 협력 이런 여러 가지 성분 있는 복합적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이제 성품은 이런 관계가 있다. 우리가 열정과 애정을 강조하지만 이 도덕적 가치가 정의를 말하는 건데 도덕적 가치가 없이는 이 열정과 재정이 나올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도덕적 가치, 정의감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위장된 열정이다 이거죠. 애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잘해주잖아요. 잘해주는데 정의감이 없는 사람이 잘해준다 이러면 그 애정이라는 건 그 위장된 애정이다 이거죠. 뭐 좀 우스갯소리를 들으면 그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잘해주려고 짜장면 사주는 사람이 있을 때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짜장면 주는 사람은 그 애정의 표시가 아닐 수도 있다.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사기치려고 잘해주는 정의감이 있는 게 아니라 사기치려고 잘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애정, 짜장면 사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장된 애정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다 이게 관계가 돼요. 영성적 가치도 이 도덕적 가치에 영향을 주고 가장 기본은 이제 성찰이죠. 우리가 성찰을 통해서 그 철학적 가치를 가지고 사색을 할 때 이런 모든 가치가 개발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열정과 애정을 개발한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자아실현 공동체 경영은 열정과 애정을 이제 강조하려고 한 거겠죠. 그 자아실현 공동체 경영을 이제 열정과 애정이 이제 자아실현 공동체 경영의 이제 핵심 요소입니다. 이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2가지 방향에서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과 애정을 개발하는 것이 자아실현 공동체 경영의 이제 핵심인데 이게 이제 꿈 자율 인정의 경영을 함으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꿈 자율 인정의 경영을 함으로써 개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건 이제 경영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의식 계획의 일환으로서 가치를 개발함으로써 이제 열정과 애정을 개발할 수 개발할 수 있다는 걸 조금 전에 설명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가치라는 게 이제 믿음, 세계관 이렇게 했는데 이 열정과 애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자아실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자아실현이라는 것이 자아라는 하는 것이 성품과 그 재능을 개발하는 건데 성품과 재능을 개발하는 건데 그 재능이라는 건 성품이 개발되면 자연이 개발되니까 성품이 개발되는 것이 자아를 개발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품이 결국 자아실현이다 하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이런 거. 결국 자아라는 건 성품과 재능이고 가치와 의식 계획을 통해서 이제 가치를 개발함으로써 성품 개발되는 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자아라는 게 이제 꿈을 통해서 개발되는데 성품은 가치를 통해서 개발되고 재능이라는 것은 존재 이유가 뭐냐 하는 걸 통해서 개발돼. 재능을 개발한다는 건 내 존재 이유가 뭐냐? 나는 의사냐? 의사냐? 나는 변호사냐? 그 존재 이유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 존재 이유가 재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가치와 존재 이유가 결국 성품과 재능을 개발하게 되는데
가치와 존재 이유가 바로 꿈이고 이제 우리가 보통 비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아실현 공동체 경영을 처음에 제3의 경영이라는 말로 했는데 왜 제3의 경영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자아실현 공동체 경영을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를 중요하는 게 밸류거든요. 밸류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V이전에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경영에서 아주 유명한 맥그리거라는 사람이 X이론과 Y이론을 개발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V이론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X이론과 Y이론은 X이론은 통제 경영을 두고 있는 거고 V이론은 승진이라고 하는 그 욕망의 기초를 두고 있는 거고 V이론은 가치 이론을 두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X이론, Y이론, V이론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편의상 이게 이제 인간적 경영으로 진화하는 발전 과정에 있는 거니까 X이론을 제1의 경영, Y이론을 제2의 경영, V이론을 제3의 경영 이래서 제3의 경영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자아실현 공동체 경영에 3대 정신이 있어요. 숭고한 정신, 기업가 정신, 공동체 정신. 그러니까 이 존재 이유와 가치를 공존한다는 것은 단순히 매출과 이익을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가치중심적인 그 숭고한 정신이다 이거죠. 다시 말해 직원 행복, 고객 감동을 통해서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겠다. 이건 아주 숭고한 정신이다. 그 숭고한 정신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조직 전체가 한번 좋은 회사 만들어보자 하고 하는 열정과 애정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다 함께 정말 좋은 회사 한번 같이 만들어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열정과 애정이라는 게 저는 정말 다 함께 좋은 회사 만들어보자, 열심히 한번 해보자, 정말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해보자. 이게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바로 그게 또 공동체 정신이다. 이게 3대 정신이다 이거죠. 이게 결국은 그 정서적 에너지의 원천이다. 열정과 애정이라는 정서적 에너지를 이 정신이 가지고 있는 거야. 정서적 에너지의 원천. 그런데 매출과 이익만을 강조를 하면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만 일을 하는데 그 머리도 뭐 충분히 그 지혜를 개발하는 그런 머리가 아니겠지만 이 정서적 에너지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하는 에너지가 100배, 1000배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서적 에너지를 활용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서적 에너지를 가지고 자아 실현을 하게 하는 경영을 한다면 그 경영은 가장 숭고한 직업입니다. 저는 경영의 직업이야말로 사람들 자아 실현을 하게 하죠. 자기를 찾게 하잖아요. 이거만큼 숭고한 직업이 없다. 저는 목사, 뭐 신부님, 스님보다 더 숭고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자기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자기를 정말 자기 에너지의 100%를 가지고 살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삶이라고 했는데 정말 에너지와 재능을 충분히 끌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해진 거 아니야. 근데 아직도 이제 개인의 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자아실현 공동체 경영을 해가지고 비전을 공유하고 꿈을 가지면서 자율적으로 일을 하고 인정을 받게 하면서 이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하면서 개인의 잠재를 활용해야 되겠다. 사람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서적 에너지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믿는 가치를 위해서는 목숨도 바치잖아요. 뭐 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안중근 의사는 정말 가치 하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다. 이 가치라고 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욕구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